바로 이맘때 여름 휴가철이 되면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유기된 동물 가운데 20%가 바로 이 7, 8월에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시민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채은 대표 연결해보죠. 전채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제가 언제쯤이나 이 뉴스를 전하지 않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 올해도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그 정부 통계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급증하는 걸로 자료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예. 실제 사례들 보면 거의 다 시군구가 비슷한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386마리인데, 예. 7월에 810마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도 1월에 320마리였는데, 7월에 550마리. 예. 경기도도 1월 1253마리인데, 7월 되면 2104마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늘어나네요. 굉장히. 예. 그러면 휴가를 가면서 귀찮으니까 뭐 먹이 줄 수 없고 어디 맡길 데 없으니까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예. 휴가지 예. 네,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거는 정말 사실은 원인이 다양한데요. 예. 문을 많이 열어놓고 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죠, 여름철에. 그래서 잘 찾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일단 개가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알아서 지가 나갔는데 이거를 열심히 찾지 않거나 혹은 못 찾아서 예. 유기가 되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휴양지로 유명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 수욕장 몰려있는 이런 곳들을 실제로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에서 온 개가 확실한 애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관광지에 그럼 휴가지에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다가 거기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일부러 버리고 간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 그 휴양지다 보니까 이제 놀러 다니면서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잃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으면 찾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 찾는 건 그럼 왜일까요? 그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어딘가가 그냥 누가 밥 주면 살 수 있으려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데, 예. 그건 개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개들은 주인한테 충성심이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주인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살던 곳과 다른 곳에 왔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개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호소로 가게 됐을 때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호소에서. 그래서 이제 보호소 내에서 폐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예. 휴가를 가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앞에 차를 멈췄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 주변에 버리면 개가 찾아왔거나 혹은 자신이 버렸다는 것이 금방 발각될까봐 그러니까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버리거나 혹은 그 몇 년 전에는 외진 섬에 갑자기 통종병이 늘어나서 그 언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 단체들이 가서 알아보니 그 관광지 주로 관광지였는데 그 섬에서는 볼 수 없는 품종견들이었어요. 뭐 푸들이니 오크샤테리아니 뭐 이런 것들. 예. 네, 일부러 버리고 간 경우도 있겠지만 섬이니까 못 찾아오잖아요. 못 찾아오죠.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민박이나 이제 펜션 같은 데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를 하면 나는 얘를 데리러 갈 상황이 안 된다. 전화를 끊고 연락을 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반려동물을 너무나 쉽게 마치 이 음식 구입하듯 우리가 옷 구입하듯 액세서리 구입하듯 구입해놓고는 책임을 못 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버리거나 뭐 잃어버려도 찾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신고를 받고 구조를 해오시는 겁니까, 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개들까지는 전부 다 책임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받는 동물들을 이제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는 또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이 동물들을 데려가는데 일단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의무적으로 이제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어야 될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적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호소에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고. 얼마 동안 돌보고 안락사로 갑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열흘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열흘 만에 다 안락사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보호하려고 하죠. 근데 계속 동물들이 들어오고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들어오고 집단으로 많이 수용을 하다 보니 질병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감염도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열흘만 있으면 안락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규정상으로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이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유기견 문제, 유기동물 문제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많이 생산되니까 이렇게 많이 키우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게 아무리 그 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생산 단계에서부터 법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무분별하게 살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일단 좀 막아야 되고요. 번시법이나 판매업도 규제하는 건 당연하고 또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함부로 가서 샵에 가서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개를 입양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요. 사람 입양하듯이 개 입양도.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화를 이룰수록 이렇게 하도록 이제 본인들 개인들이 다 각자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인데 우리가 뭐 개뿐 아니라 그게 물고기가 됐든 햄스터가 됐든 어떤 동물이 됐든 충동 구매를 해선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전채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동물을 위한 행동의 대표세요. 전채은 대표였습니다.